네. 예, 앞에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린 것처럼 권순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MTN에서 잘생긴 기자. 네. 35번째로 잘생긴 기자. 예, 권순우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왜 그러세요? 권순우 기자가 이 잘생겼다고. 자리를 지금 노렸었어요. 예. 제가 진행 실력만 조금 났으면 유반장님 휴가 간 틈에 잠깐 노려보려고 했는데 네. 저의 진행 미숙은 아직 내공이 부족하다고 진행보다는 네. 취재 실력이 더 나으니까. 아직은 출연을 네. 해야 될 것 같은. 혹시 앞에서 오늘 또 이렇게 예, 채택해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주시겠습니까요? 이제 오늘 이야기할 게 공공딜, 예. 그러니까 뭐 정부 쪽이 뭐 매각이나 민영화를 시도한 것들 이 이야기인데 그 2탄 오늘은 좀 어느 쪽 이야기입니까? 지난번 시간에 그 우리금융 민영화하고 뭐 쌍용건설, 쌍용양회 말씀드렸는데요. 그 지금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팔던 거였고 이번 거는 기획재정부에서 파는 인천공항 매각과 관련한 종목 하나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정책금융공사에서 매각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궁금한 딱 두 가지 오늘 설정해 주시네요. 예. 근데 여기에 좀 재밌는 거 중에 하나가 이제 메커인프라라는 종목인데 요새 금리가 워낙 낮아요. 저축은행이 벌써 금리가 그 예금 금리가 3%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리로 이제 별로 먹을 게 없는 시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1900선을 돌파했다고 하지만 이제 대형주 위주의 삼성전자, 현대차 위주로 갔기 때문에 개인들이 선호하는 중소형주는 여전히 1700선에서 그 주가에서 좀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좀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또 이제 연금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금메달 한번 따면은 또 연금을 한 100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금메달 따라갈 순 없고. 예. 예, 그래서 그러게나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제 금메달 따고 나면 라면도 100박스나 받으시고 저도 이제 금메달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종목이 좀 잘 돼서 예. 재테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소개드릴 거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에게 연금식으로 증시에서 물론 이제 짧은 기간이 있긴 합니다만 뭐 배당을 통해서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인천공항이나 항공우주산업과 관련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메커인프라가 굉장히 많은 배당을 해주고 있어요. 많이 하나요? 예, 뭐 한 6%, 7% 이상 주고 있으니까 저축은행에 넣는 것보다 2배 이상의 그 금리를 준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그 대선을 앞두고서 인천공항 매각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셔가지고 그렇죠. 이 부분을 그냥 한번 진짜 정치적인 색깔을 빼고 저희는 이제 경제 쪽이 전문이니까 예. 정말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오늘 인천공항 매각에 대해서 한번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그럼? 네. 예, 인천공항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이 한 7조 7,779조 원입니다. 9억 원입니다. 예. 자본 총계는 4조 정도 되고요. 정부가 이걸 인천공항 지분 매각 대금을 5,909억 원을 주당 5천 원에 매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16.3%가 5,909억 원이면 전체 자산 가치는 3조 5천억 원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인천공항의 제일 매력적인 그 부분은 부동산이에요. 그 영종도에 있는 엄청난 부지인데 예. 그 옆에 이제 공항 옆에다가 호텔도 짓고 뭐도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그쵸. 했을 때 아까 그 표 중에 그 경영공시 통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거기 보면은 자산부채 자본 나와 있는 거. 예, 그 중에 이제 비유동 자산, 유동하지 않은 자산이 이제 부동산을 거의 얘기하잖아요. 부동산이죠. 예. 그게 7조 4,500억 원이나 돼요. 근데 이거를 전체 자산 가치를 3,500억으로 했는데 7조나 되는 자산 부동산을 가졌는데 어떻게 3조에 팔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어떤 그 민영화 반대론자들의 어떤 주장이고요. 그리고 저거 7조라는 저 금액도 장부가예요, 장부가. 처음에 살 때 얼마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공항이 발전된 이후에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추정을 해보면 한 11조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예. 지금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이 가격 차이가 나고 정부와의 입장이 좀 다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 때문에 인천공항 민영화는 지금 이제 차기 정권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부터 해주셨는데 사실 말씀하셨던 대로 민영화 반대 여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매번 우리가 뉴스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각을 추진하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배경부터 간단하게 짚어본다면요. 예, 원래 좀 이렇게 좀 그 반대하는 쪽 의견들이 워낙 좀 섹시하다 보니까 예, 좀 귀에 잘 세죠? 들린, 예. 좀 강한 귀에 잘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인천공항 매각을 그러니까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그걸 더 잘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 계신 이대호 기자님이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시니까 전 잘 모르는데. 예, 어쨌든 정부 측의 어떤 그 인천공항 민영화의 그 논리는 어떻게 그 기획재정부는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지금 역 질문하신 거예요? 뭐 저한테 질문했는데 네. 제가 이제 출입을 하는 곳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근데 그 논리는 그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네, 대답 잘하세요. 지금은 인천공항 네. 수용 능력이 좀 남아있지만 네. 수용객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지만 이게 4, 5년 후에는 이용객이 더 많아지면서 포화 상태에 이른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하고 재투자를 하고 확장을 해야 하는데 그럼 그때 가서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부 뭐 지분을 파는 식으로 뭐 투자 대금을 마련을 해놓고 그것을 조금씩 투자를 해서 나중에 그 뭐 수용객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를 미리 해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네, 말로만 들으면은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일리가 있긴 얘기네요. 한데 예, 뭐 워낙 또 여론 저도 좋지 그냥 않으니까. 알아보니까 여객터미널이랑 계류장, 화물터미널 같은 걸 만드는데 2017년까지 좀 만들 계획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무려 4조 원이나 됩니다. 이 돈을 만약에 민영화를 하지 않고 정부의 세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이건 국민적인 부담으로 되게 되고요. 그리고 2017년까지 지금 한 4,400만 명 정도 수용 인원이 되는데 그거를 1억 명까지 좀 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대요. 그랬을 예. 때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어떤 그 공항을 판다는 거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기반을 판다는 거에 대한 반감도 있지만 이게 추가 투자를 통해서 지금 그 고객 만족도 1위인 인천공항이 5년 후, 10년 후에도 고객 만족도 1위를 하기 할수 위해서는 있겠느냐. 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예. 거죠. 근데 그 돈을 세금으로 낼 것이냐 아니면 민영화를 할 것이냐라는 예.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 인천공항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대한 부분, 그 예.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하지만 그 대금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느냐, 요게 이제 방법론으로 가서 또 논쟁이 붙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물론 이제 인천공항에 대한 이야기, 정치권이든 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이게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만큼 이제 국민적 관심이 많은 거고 또 그 안에 이걸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맥쿼리 인프라 펀드가 그걸 사가는 것 아니냐, 거기에다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따라 붙지 않습니까? 이게 네. 어떻게 엮여 있는 건가요? 그 맥쿼리 인프라 펀드가 참 이렇게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많이 엮이는 그러게요. 종목이더라고요. 예. 이게 상장사인지 아는 분들도 좀 적은 것 같은데 네, 맥쿼리 인프라는 맞아요. 분명히 상장되어 예.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 9호선 때문에 서울시하고 9호선을 담당하고 있는 맥쿼리 인프라하고 한번 이제 세게 한번 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맥쿼리 인프라 측은 이 돈으로는 순이익을 못 맞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올려야 되겠다는 거고 있고 서울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도 시민들의 발에 어떻게 그걸 놀리냐. 라는 논란이 일으면서 맥쿼리 인프라라는 그 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맥쿼리 인프라는 근데 굉장히 많은 그 인프라 시설을 갖고 있어요. 예. 그 인천국제공항 갈 때 그 타고 다니는 그 고속도로 고속도로. 있잖아요. 그것도 맥쿼리 인프라가 가지고 있고 서울 춘천 고속도로 이 경춘선 따라서 많이 가는 예. 그 길이고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지하철 9호선도 그쪽 그 맥쿼리 인프라가 지금 하고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전국 주요 교통 인프라의 한 2조 원 정도를 맥쿼리 인프라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맥쿼리 그룹이 원래 호주에 있는 본사를 둔 맥쿼리 그쵸. 금융그룹 안에 예, 있어요. 예, 예. 근데 거기가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인프라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랬을 때 인프라를 어떤 그 사회적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돈을 받아내는 그런 형식의 어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전 세계적으로 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룹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그 특혜 의혹이나 그런 거를 얽히게 됐던 거는 맥쿼리 인프라의 다른 법인인 맥쿼리 IMM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 대표이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 그러니까 이제 뭐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되겠죠. 예. 그분이 좀 대표이사로 있었다라고 낙곰수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뭐 이렇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정확한 팩트로 두고 보면 9호선 때도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시비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지영 씨는 경제 부문 파트를 담당하고 있었고 어떤 그 서울시의 인프라 부분은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인천공항과 관련해서도 지난 4월에 공식적으로 맥쿼리 인프라는 이지영 씨와 아무 관계가 없고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라고 맥쿼리 인프라 측은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을 이제 정치적인 부분 제외하고 맥쿼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면 이거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어떤 의혹들을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삼성전자 주식 사면 되죠.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죠. 맥쿼리 인프라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번다. 그럼 맥쿼리 인프라 주식을 사서 네.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맥쿼리 인프라는 작년, 그러니까 2010년에 순이익을 1,000억 원 이상 올렸고요. 2011년에도 1,002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네. 자꾸 맥쿼리 인프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주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배당 매력 때문에 아까 6% 정도 예.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장기주죠. 오르는 예. 겁니까? 아니면 인천공항 매각 관련해서 특혜 가능성 보고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사실 네. 실제 투자에 들어갈 때는 정말 냉정하게 재무제표를 뜯어보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인천공항 매각 건은 아직
그 현실화되지 않은 먼 훗날의 얘기고요. 맥쿼리 인프라가 원래 이렇게 주가 변동성이 크게 없는 회사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 한 작년 재작년 했을 때 1년 동안 변동폭이 뭐 많아야 10% 15%밖에 안 돼요. 1년 동안 주가 변동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떤 그 차익으로 먹을 수 있는 돈이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올해 들어서 금리가 낮아지고 재테크할 수 있는 상품이 적어지다 보니까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맥쿼리 인프라는 참 올해에만 한 30% 이상 주가가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맥쿼리 인프라가 배당을 워낙 많이 해주다 보니까 보통 이 배당을 원하는 것들은 보통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데니까 곳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맥쿼리 인프라의 최대 주주는 의외로 군인공제회입니다. 군인공제회는 이제 군인들의 연금을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로 유명해요. 그렇죠. 그리고 2위가 신한금융그룹이 11%, 군인공제회랑 비슷한 정도 수준을 갖고 있고요. 또 그 국민들의 어떤 보험료를 나중에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대한생명이 네. 8%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맥쿼리 그룹은 오히려 지분율이 3.8%에 좀 불과한 수준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맥쿼리 인프라 펀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네. 오늘이 얼마죠? 6,17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뭐 한 달 동안 좀 횡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배경에 물론 이제 돈을 잘 벌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배당을 많이 한다면 뭐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는 있긴 합니다만 이게 4,000원대부터 6,000원대까지 엄청나게 빨리 올랐단 말이죠. 그 배경은 또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맥쿼리 인프라라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워낙 별로 없었어요. 기존에. 근데 올해 초에 뭐 9호선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되면서 야 그렇게 좋은 회사가 있었어? 이러면서 이게 오히려 관심을 좀 받게 되면서 오르는 측면이 있고요. 반대로 지금 그렇게 알려지면서 9호선에서 딱 사고가 나가지고 오히려 유탄을 맞았던 데가 오히려 그쪽 그 광주에 있는 그 고속도로 부분에서 또 이제 소송이 하나 걸린 게 있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약간 주가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그 정도는 그냥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주 수입원으로 꼽혔던 거가 그 대구의 4차 순환도로 지분을 매각해서 일회성 매매 차익이 한 300억 이상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통행량이나 토행료 수입도 전년 대비 한 5%에서 5%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2009년에 개통된 4개의 신규 운영 자산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1월에 개항한 부산 신항만도 입항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수익 다변화 측면에서 좀 새로운 포트폴리오들이 좀 나왔고요. 그 수익들이 좀 안정적으로 지탱이 되고 있다는 사실들이 좀 알려지면서 네. 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올 들어서 예. 주가 상승률이 20%뭐 매력도를 찾아볼 수도 있겠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오늘 우리 저희 방송 보면서 가지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뭐 좋은 취재 상황 들었던 것 같네요. 맥쿼리 인프라 펀드는 앞에서도 이제 양호한 배당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항상 확정이 돼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년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뭐 늘 수도 있는 거고 줄 네. 수도 있는 거고 밸류에이션과 그리고 배당 그 전망까지 좀 잘 네. 살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간상 다 듣지 못했던 아쉬워요. 한국항공우주는 다음 시간에 네. 또 나오십시오. 이게 대박인데. 이거 다음에 그럼 좀만 미루죠, 뭐. 터뜨려주세요. 이거 16일 되면 얘기 끝납니다. 이거. 아, 16일 그래요? 날 그럼 인수위 그 그럼 전에 다음 주에 출연을 하는 나오셔야겠네요. 월화 중으로요. 강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예, 저희 기고만장 기자실도 같이 인사를 드리죠.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